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가우스 주가TV입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공모주 열풍인데요. 좋은 기업이란 걸 알면서도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실제로 공모주 청약으로는 몇 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 하나인 무신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신사, 광고도 많이 보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대, 20대들의 쇼핑의 메카로 패션계의 아마존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무신사입니다. 해당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무신사에 대해 이번 시간에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신사는 무지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과거 프리첼의 커뮤니티로 시작하여서 2012년 6월에 법인 설립을 한 후 온라인 패션 플랫폼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입니다. 개략적인 연역을 보면 무신사 대표인 조만호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2001년에 프리첼 커뮤니티를 통해 패션 운동화 커뮤니티로 무신사를 만들어서 한정판 운동화 사진들이나 동대문 패션 사진들을 올리던 곳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국대 패션 디자인과에 진학한 이후에도 이 무신사 카페 운영에 열정을 쏟았고 2006년 온라인 잡지를 출시하며 커뮤니티에서 웹진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웹진을 커머스와 결합하여 컨텐츠 중심의 커머스로 2009년에 재편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화하여 2012년부터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들인 신생 브랜드들을 입점시켜 판매하며 본격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세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커버너, 라이프 등을 통해서 10대, 20대 스트리트 패션 덕후들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이 당시 거래액이 100억 정도로 안정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니아층을 쌓으면서 성장하던 무신사는 2017년에 PB 무신사 스탠다드를 출시를 통해서 콜라보를 통한 확대를 이루었고 매니아층 이외의 수많은 10대, 20대 고객들을 확보하는 발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커뮤니티의 우수한 컨텐츠를 통해서 로열티 높은 팬들을 확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커머스로 진출하여 브랜드 입점을 확대하였고 현재 자체 브랜드 PB까지 개발하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무신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무신사 스토어와 코롱 FNC나 루이카토즈, 파인드 카푸어 등 유명 패션 브랜드들을 입점시켜 라인업 확장을 하고 있는 무신사, 그리고 플레이어 등 온라인 패션 플랫폼 분야가 있고요. 그 외에 PB인 무신사 스탠다드와 브랜드 육성 및 투자 지원,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인 무신사 테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점인 무신사 DF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신사 스탠다드는 2017년 론칭하여 심플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무신사 수준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바탕으로 큰 매출 구성과 비중을 보면 수수료 매출이 55%, 상품 매출이 43%로 2018년까지 상품 매출에 비해 수수료 매출이 높았으나 2019년에는 상품 매출이 역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신사의 판매 수수료는 20에서 30%인데요. 이 정도 수수료는 백화점과 유사할 정도로 사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10대, 20대들의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플랫폼이 바로 무신사이기 때문에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무신사 입점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쇼핑몰들이 70에서 80% 이상이 여성 소비자인 반면 이 무신사는요 55%가 남성 고객들로
오히려 남성 고객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과거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으나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 최근 무신사는 2019년부터 여성 고객을 늘리기 위해 여성 브랜드와 상품도 적극적으로 추가하며 패션 카테고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 쇼핑 브랜드 강자인 위즈위드가 전신이 되는 W 컨셉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무신사의 인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W 컨셉의 예상 기업 가치가 4천억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인수 여부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성, 여성 쇼핑 카테고리 확장 이후에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하며 무신사는 영역 확대를 해나가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 편집숍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로서 연간 거래액만 2019년 기준으로 무려 9천억인 무신사는 2020년 기준 거래 목표액은 1조 5천억입니다. 회원수는 현재 600만 명 정도이고 입점 브랜드는 약 3,500여 개, 거래 상품 수는 23만여 개 등으로 훌륭한 매출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에 글로벌 상위 VC인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1,90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이는 밸류로서는 무려 2조 2천억 밸류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보통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중 밸류가 1조 원 이상 되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신사도 이 유니콘 기업에 해당됩니다. 2015년 330억이었던 매출이 2019년 2,100억 이상으로 6배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IPO 진행은 매우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역시 2019년 기준으로 21%의 영업이익률로 IPO 매력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또 최근 무신사가 VC 등록도 진행하며 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신사의 성공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쁜 디자인이 아닌 실속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무신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판매 순위인 무신사 랭킹은 베스트셀러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상품이 트렌드 상품이다 라는 인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위 인싸템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신사 랭킹 분석 컨텐츠를 패션 커뮤니티들이 배포하며 무신사 가입자 수 증대를 이끌고 있고 각 브랜드들은 이런 무신사 랭킹에 들기 위해 단독 프로모션을 기획하거나 전용 상품을 출시하여 무신사 랭킹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남자들의 쇼핑몰이라는 점이 유효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남자들은 남들이 사는 것을 고른다는 점이 이런 무신사 랭킹이 힘을 발휘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신사 랭킹 이외에 두 번째 성공 전략은 무신사 매거진이 가진 힘입니다. 10명 이상의 패션 에디터가 매일 방대한 양의 패션 뉴스를 업데이트하여 컨텐츠가 시발점이 된 기업이라는 점을 10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웹진과 동영상 등의 무신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보기 위해 접속하는 회원들의 접속 유지 시간이 경쟁사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이 시간이 결국 구매로 이어지며 구매 상승률을 이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브랜드들이 입점하게 되면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등을 무신사 자체에서 매거진을 통해 인큐베이팅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원하는 브랜드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매출 감소로 잊혀져 가던 브랜드들인 휠라, 반스 등을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통해 10대, 20대들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며 새롭게 매출 성장이 될 수 있게 한 능력 있는 기업이 바로 무신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전략은 무신사 스탠다드 등 PB 상품의 활용인데요. 유망 디자이너들과 무신사의 제조 시스템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성비 높고
디자인이 우수한 아이템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몰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으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측면들은 패션 공유 오피스로 사업 포트폴리오에 다각화된 무신사 스튜디오인데요. 제품 촬영 스튜디오를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며 패션 창업에 필요한 시설 제공 측면에서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또 평택에 3만 평의 물류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물류 사업을 직접 진행하여 비용 효율화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K 컨텐츠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글로벌 플랫폼 진출까지 목표로 하며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도 많이 되고 있고 좋은 내용이던 나쁜 내용이던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 무신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기업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조 2천억 밸류로 투자까지 받은 만큼 일각에서는 밸류가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쩌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